우리 서울에선 신길 고덕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신길은 뭐 올해 대표적으로 많이 오를 지역들이 하나고 이미 다 보고 계셔가지고 저도 아마, 얘기 네. 많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신길에 대해서 좀 많이 네. 물어보더라고요. 작년 여름 때랑 아니면 적어도 가을에나 지금 가격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근데 그때랑 지금 달라진 건 뭐냐? 없던 단지가 생겼죠. 그러니까 짓고 있던 단지가 완공이 된 거죠. 그래서 완료가 다 잘 되는 중에 있고 올해 말까지 계속 입주가 있기 때문에 신길은 아마 계절마다 가보시면 또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거라서. 신길, 그 신길 뉴타운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예, 동작구 신길 뉴타운. 예, 예. 네. 영등포구일걸요? 아, 영등포구, 영등포구. 저 깜짝 잠깐. 영등포구,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가격이 요즘 좋은 거는 여의도도 있지만 여의도 뭐 개발 얘기도 있지만 신길이 사실 영향을 더 크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영등포구가 상승률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흐름들을 보여줄 거고요. 많이들 놓치시지만 사실 그 지역에 지금 신림선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부터 여의도까지 가는 경전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좋아지는 요인들이 사실 많았던 거죠. 다들 좀 한 수 밑으로 봤던 것들이. 신안산선하고 네, 신안산선도 있고 예. 신림선도 신림선도 있고 있고. 이미 7호선도 있고 이런 영향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 거기다 사실 올해 또 기대 주주가 하나가 그 노량진 뉴타운 또 시작하거든요. 노량진 바로 옆이에요. 그런 것들도 진행돼요. 거기가 있는 동작구인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이 올해 가장 유력한 후보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등이 아까 고덕인데 고덕은 이번 달로 입주가 거의 끝납니다. 근데 고덕은 약간 좀 한 수 아래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내리는 결론 중에 좀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외곽이라는 거죠. 그 말도 맞아요. 서울에서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동쪽 끝이 논밭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신길도 마찬가지인데 도심 내에 이렇게 큰 단지가 입주하는 효과가 나면 고덕 같은 경우는 고덕이 잘 되니까 그 바로 옆에 영일동도 좀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개발이 되는 이런 효과들을 이제 활용 점점은 또 좀 더 나가면 둔촌주공 아파트도 있고 그쪽에 이슈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주거지였고 학군 요인이라는 교육이라는 요인들이 그 동네가 원래 좋았었고 그 외고도 거기 있잖아요. 유명 고등학교들도 원래 있었고 그래서 고덕은 원래부터 다 갖추고 있었던 동네가 좀 멀었었는데 그 먼 거는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 동네 전체가 높아지면 좋아지면서 고소득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올해 또 많이 오를 거예요. 작년에 조선일보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장위 뉴타운이었거든요. 예. 제가 노도강 장위 뉴타운이면 장위 요즘 가격 보시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또 달라요, 가격이. 아까 그런 동네들하고 똑같아져서 상당히 이슈가 많아졌는데 저기는 그냥 말 그대로 뉴타운이거든요. 근데 이 동네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브랜드. 장위동의 브랜드가 아니라 장위동에 들어오는 그 주요 단지들이 다 원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와요. 대단지 원 브랜드. 여기는 꿈의 숲이라는 공원 요인을 크게 갖추고 있고 지난 시간에 노도강 말씀드린 제일 중요 요인 중에 하나였던 동북선의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되거든요. 작년에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그렇게 매력도가 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여전히 매력이지만 2년 연속 똑같은 얘기 하기 싫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전히 유효해요. 예, 저의 의견은 항상 모든 것은 투자자가 투자자의 책임으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주목받을 만한 가장 좀 집값을 진짜 선도할 만한 지역 아니면 가치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굳이 서울 내에서 꼽아본다면 좀 어디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좀? 그 과거에 제일 좋았던 데 대치동이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그렇죠. 키워드 같은 게 있는 압구정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압구정, 대치동 이런데 이런 지역보다는 최근에 이제 반포라든지 그죠 개포 쪽으로 옮겼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새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지역들이에요. 예. 새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고요, 서울에. 그래서 또 이제 30대라든지 40대 젊은 층들이 대부분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지시면서 새 아파트를 즐기시고 선호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새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 고덕지구라든지 뭐 신길 뉴타운 이런 데가 이제 대부분 굉장히 이제 인기더라고요. 그 정착이 거의 다 끝납니다. 이제 한두 단지 아니고는 대부분 이제 그 재개발 사업들이 끝나는 데예요. 그리고 뭐 그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에 항동지구라고 있어요. 항동이요. 예, 항동이라고 있어요. 저 구름 쪽인데요. 예, 구로 항동. 저 일산 쪽이 향동 말고요. 그 항동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들도 보면 공공주택도 있고 이제 민간 쪽에도 했는데 어쨌든 뭐
공공에서 개발한 사업인데요. 뭐 거기도 보면 이제 대부분 다 들어가지고 정착을 해요. 그리고 뭐 저희가 가디언 루터입니까? 이런 데들도 좀 남긴 남았지만 그죠?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뭐 이렇게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는데 주거 환경이 이런 쪽은 저는 굉장히 전망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재개발 뭐 재건축 사업들을 지금 정권에서는 대부분 허락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뭐 꽉 계속 막아놓고 막아놓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이 진척이 굉장히 느릴 겁니다. 5년, 쭉 5년 이내의 아파트, 새 아파트가 비중이 비중이 그 서울은 거의 5%대로 떨어졌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 떨어졌지 이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던 거는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또 완전히 탈바꿈되는 지역, 고덕 지구를 제가 한 달 전쯤 갔다 왔는데요. 예. 완전 천지개벽을 했어요. 가보시면 뭐 아르테온하고 뭐 이런 데 가보시면 정말 완전히 아파트촌은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거든요. 뭐 이런 지역들은 저는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한두 단지 정도만 사업만 남아있는 이런 지역들이 저는 훨씬 매력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선 20, 30대는 제가 볼 때 그 오피스텔이라도 원룸이라도 이런 거라도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라고 말하죠. 이게 지역을 잘 선택해야 돼요. 성장 지역이죠.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인프라가 신설 역세권이 참 좋아요. 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신설 거. 역세권. 예, 예. 저 같으면 뭐 청량리나 망우상동이나 저기 신독산, 신안산선의 효의가 보는 지역들이 예, 있죠. 예. 그다음에 경희대 요즘 외대 주변이 또 많이 도시 재생이나 재정비로 움직여요. 네. 서울대하고 또 광운대가 사실은 학교는 참 좋죠. 가까이 도심에 있는데 사실은 교통의 사각지대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동안 그렇죠, 각광을 그렇죠. 못 받았거든요. 예, 예. 서울대 같은 데는 참 아까워요. 그 좋은 그 교육의 이미지에 누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데도 집값이 낮아요. 신림동풍. 근데 이런 곳들이 앞으로 경전철이 들어가요. 그리고 강원대는 또 GTX까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 대학가 중심으로 이렇게 조그만 이런 곳에 저는 작은 거라도 하나 우선 받는 게 중요해요. 30, 40대는 이제는 진짜 결혼하면 내 집,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40대 정도에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최초 주택을 결혼한 지 한 8년, 9년 정도 지나는데요. 이분들은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가점을 쌓아서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앞으로 물량이 좀 늘어나고 뭐 재건축 물량은 이제 내년 이후에 줄어듭니다만 상기 신도시 같은 것들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이제 5, 60대를 보면 이제 은퇴 준비해야 돼요. 적양공인 같은 이분이 했던 말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대문을 떠나지 말라고 그 예, 자손들에게 합의첩에서 유언을 남겨요. 예. 떠나는 순간 너는 기회를 잃을 것이고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 것이다. 요즘 딱 맞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규 분양을 노리고 가급적 서울에 내 집 마련 갔대 팔고 가지 마시고 요즘 그 30평짜리 그 단독주택 같은 거 있어요. 후암동, 부안동, 청파동 제가 요즘 뭐 얘기를 들으면 송정동 같은 데도 그렇고 이 광운대도 봤더니 있어요. 옆 주변에 예. 20, 30평 단독인데 이런 것들도 꽤 그 토지 가치가 본질 가치인 거거든요. 이런 거 진짜 싸더라. 1200만 원이 평당 있는 거 믿겠어요? 아, 예. 이런 거라도 하나 사서 조금 리모델링해서 거주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비싼 걸 팔고 저는 은퇴자들에게는 다가구 삼성동이 비싸니까 이제 종합운동장이나 아까 이 청량리라든지 이런 곳에 신설 역세권이라든지 요새 그 대모도 뒷구에 가면 허름한 주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청량리도 뒷구에 가니까 평당 2천짜리 주거지가 있어요. 2천 막 이렇게 비싼 거는 3, 4천 하지만 예.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는 좀 평세 상품을 좀 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럼 무주택자가 좀 올해 좀 노려볼 만한 청약 아파트 여기는 좀 한번 반드시 청약 해봐라라고 할 만한 혹시 뭐 손에 꼽을 만한데 좀 혹시 없을까요 좀? 제가 거의 영순입니다, 영순이.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가가 다 추천한 단지가 하나 있는데요. 둔천주공 아파트입니다. 둔천주공. 예. 근데 이 둔천주공은 너무 고마운 게 일반 분야 청약분이 4,000세대가 넘어요. 이건 진짜 완전 굉장히 기회거든요. 왜냐면 서울 강남권에 있는
일반 분양군에서는 이게 100세대 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많아봤자 100 몇십 세대인데 이거는 4,000세대가 무려 4,000세대가 일반 분양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가점도 좀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40점대 후반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무조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요. 지금 조합에서 허그한테 분양 신청을 의뢰한 가격은 3,500만 원이에요. 근데 허그에서는 2,200에서 2,500 사이에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견 설정이 뭔가 이제 중간에서 타협이 되겠죠. 할 텐데 예, 예. 중요한 거는 이게 3,500에 되든 2,500에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5천이 넘는 단지입니다. 주변 시세가. 예. 그러면은 3,500으로 한다 해도 로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평생 저축해서 모을 수 없는 그런 다시 금액을 못 올 기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한 50점 돼서 당첨되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몇십억, 몇 억이 그냥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이게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한 번씩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원베일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원베일. 네, 지금 계속 정부랑 서울시랑 원베일 조율랑 싸우고 있는데 반포동에서 제일 좋은 입지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가점이 거의 70점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할지 모르겠지만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할 텐데 그것도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또 같은 반포동인데 반포주공 1단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분양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일반 분양분이 많은 단지 위주로 설계를 드렸으니까요. 비싼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혹은 허그에서 분양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많이 낮게 분양을 할 거거든요. 일단 좀 분양을 바꿔봐라. 예, 그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무주택자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내용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저처럼 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줘도 먹을 수가 없는.